저도 아들 하나 키우며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육아보다 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시누이 때문에 더 고생이었죠. 저보다 한참 어린 저희 시누이는 늦둥이 막내딸로 세상 곱게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도 막내라고 오냐오냐 길러서 그러는지 참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칠푼이었죠. 시부모님 눈에는 그래도 마냥 귀여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탓에 걱정도 많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 안 하고 말썽부리다 그나마 대학이라도 들어가 대견하다고 했던 딸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는 대형 사고를 쳐버렸거든요.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시누이의 고집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식구들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해버리고는 아이 낳고서 친정이랑 한동안 연락도 끊어버렸거든요. 제가 시집을 가자마자 그 꼴을 봤으니 시누이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집 나가서 이른 결혼과 출산을 했던 시누이는 3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손엔 어린아이를, 다른 한 손엔 이혼 서류를 쥐고서 말이죠. 알아서 잘 살겠다고 집 나가서 결혼했던 딸 자식이 하루아침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가 나셨거든요. 지발로 나간 놈이 뭘 잘했다고 기어들어와? 네 맘대로 하겠다고 나갔으면 나가서 알아서 살아야지.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아휴, 그렇다고 저희를 어떻게 내보내요? 아니, 당신은 손녀가 걱정되지도 않아요? 딸은 미워도 손녀는 예뻐해야지. 그러지 말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줍시다. 아빠, 지내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이 봐달라고도 안 하고 돈도 제가 벌어서 살게요. 좀만 도와줘요, 아빠. 네? 시부모님은 난감해하셨지만 이제 와서 갈 곳 없는 딸과 손녀를 쫓아내실 만큼 매정하신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전 결혼하고서 제대로 만나본 적 없던 시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일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시누이 이혼이 제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깝게 지낼 사이도 아니니 제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혼이 잘 되었는지 전 남편한테서 양육비도 받고 있었고 시누이도 좀만 열심히 하면 자리 잡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조카 딸 아린이를 처음 봤을 땐 아린이가 이제 막 2돌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저도 이제 막 제 아들을 낳고 집에서 육아휴직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였죠. 저도 같은 엄마 입장이고 아들 엄마 눈에 딸이 예쁘고 귀여워 보여서 저도 조카들을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아들과 같이 조카를 놀아주고 조카한테 선물도 자주 하곤 했어요. 저희 아이 거 살 때 괜히 시조카 생각도 하고 시댁 갈 때마다 조카에게 딱히 소홀해 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로 성에 차지 않으시는지 조카 아이 문제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얘, 넌 네 조카 걱정은 안 하니? 뭐가요? 아린이 무슨 일 있었어요? 어디 아팠나? 너 내가 아파야만 걱정을 해? 아니, 어린애가 할미 손에 크는 게 불쌍하지도 않냐고. 네? 그게 왜 불쌍해야 돼요? 요즘 할머니들이 아이 봐주는 집 많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일만 안 하셨으면 도움 받았을 텐데 너무 아쉽죠. 그래도 아가씨는 어머님 계셔서 애 맡기고 나가서 일도 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내 딸은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하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넌 남편 잘 만난 덕분에 집에서 속편히 애만 보고 있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 조카 걱정이 안 되냔 말이야. 아니, 다 늙은 내가 네 조카 딸을 챙겨야겠니? 그럼 누가 해요, 어머니? 아니면 아가씨더러 일 그만두던지 어린이집 보내라고 하세요. 2살이면 어린이집 갈 때 됐죠.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집에서 논다고 하시는데 저 집에서 못 놀잖아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육아휴직 중에도 틈틈이 일하는데요. 제가 진짜 남편 잘 만났으면 애만 보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 남편이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저 혼자 독박 육아하고 일까지 하느라 고생한다고요.
어머니는 딸은 걱정이고 며느리는 미우세요? 뭐야? 아니 집에서 애 키우면서 일 조금 하는 게 뭐 얼마나 고생이라고. 솔직히 애만 키워도 고생 맞잖아요. 어머니도 고생스러우셔서 저한테 괜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따님한테 말씀하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 자기가 책임져야지 어떡해요. 아니 너는 어떻게 시애미가 말하면 한마디를 안 지고 되더니? 네가 내 며느리 맞냐? 누가 상전인지 모르겠네 진짜. 시누이가 일을 할 때마다 대신 조카를 봐주시던 어머니는 자기 딸한테 잔소리를 못해서 그러시는지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거셨습니다. 어머니도 늦은 나이에 황혼 육아하시려니 고된 건 알겠지만 그걸 왜 제 탓으로 하시나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저도 어린 아들 하나 키우는 걸로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남의 자식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시족하니 만날 때마다 예뻐해주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관심이 그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내심 제가 조카를 데려다 키웠으면 하는 눈치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시누이 사정이 안타깝긴 했어요. 아무리 자기 선택이라고 해도 젊은 나이에 애엄마 되어 남편도 없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나는 저 나이에 별 걱정 없었던 것 같은데 혼자 가장 노릇하랴 엄마 노릇하랴 힘들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누이 인생을 책임질 순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눈치 보며 육아휴직 낸 와중에 그나마 용돈벌이라도 하겠다고 몇 시간씩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홀로 외벌이하며 아파트 대출 갚느라 야근에 출장도 잦았습니다. 고생을 하는 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세 식구끼리 살기만으로도 제 인생엔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조카딸에게 더 신경을 쓸 순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시집살이 당하고만 있는 며느리는 아니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하셔도 별 감흥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던 말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전 아무 타격이 없는데 괜히 시어머니만 복장 터져 하실 뿐이었죠. 그렇게 시누이가 시댁으로 다시 들어오고 어느새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은 어느덧 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아쉽기도 했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육아 난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전엔 애가 젖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길래 순한 줄만 알았더니 이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서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불편한지 자꾸 보채고 잠도 안 자서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갈이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시고 덕분에 전 밤마다 우는 아이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곤 했습니다. 거기다 하필이면 남편은 한 주 걸러 한 번씩 출장을 가느라 육아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전 꼼짝없이 독박 육아를 해야 했죠. 매일 밤새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정말 숨 쉴 틈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아이 키우는 처지라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매일 추리닝만 입고 다니던 평소와 다르게 신경 쓴 외출 복장에다가 화장까지 했더라고요. 거기다 낯설게 향수까지 뿌린 걸 보니 전 설마 싶었던 거죠. 아가씨 오늘 어디 가요? 설마 남자 생겼어요? 아니에요. 남자는 무슨. 애엄마가 무슨 남자를 만나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외출 좀 할까 싶어서요. 저 이혼하고 도통 밖에도 못 나갔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좀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오늘 하루만 우리 아린이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니 같이 데리고 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는데 애를 데리고 갈 순 없죠. 오늘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요. 진짜요? 역시 힘들 때 기대는 건 가족밖에 없다더니 언니 정말 고마워요. 미리 언질도 없이 갑자기 애를 데려왔다는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어 이해를 했습니다. 한창 놀고 싶을 텐데 애엄마 입장에서 그런 말 한번 꺼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도 아이 때문에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 가끔 한 번씩은 그런 부탁 들어줄 수도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놀러 나간다는 시누이 대신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린이가 원체 순하고 조용한 아이라 제가 데리고 있는 게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엔 엄마 없이 낯선 곳에 있어서 그런지 좀 울기는 했지만 제가 안아들고 놀아주니 금세 조용해졌죠. 그렇게 하루 종일 조카를 돌보며 밥도 챙겨주고 낮잠도 재우고 간식도 먹였는데 한밤이 다 되도록 신우한테선 연락이 없는 겁니다. 엄마 기다리다 울던 조카는 제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전 전화도 받지 않는 신우이를 기다리느라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참 많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싶어서 별말하지 않고 아이를 안겨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는지 신우이는 그 후로 몇 번이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냅다 애를 맡기고 가버렸어요. 언니, 나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오늘도 좀 부탁해요. 어린이를 제품에 덥석 안기고는 자기는 휙 나가버리는 신우이 때문에 전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옷 돌봐준다고 데려가라 그래봤자 우는 소리만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니 전 꼼짝없이 시조카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이는 심지어 저를 자기 베이비시터 취급을 하더라고요. 나 애 맡겼어. 금방 나갈게. 아니, 나 전용 베이비시터 있잖아. 우리 올케 언니. 한 번 맡기면 걱정 없어. 신우이가 친구한테 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전 그 자리에서 신우이를 잡아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염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지 제가 개념 없다고 막 화를 내는데도 신우이는 씩 웃으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나가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홀랑 나가버렸고 전 그런 얌치 같은 신우이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은 신우이가 개념 없이 조카를 제게 맡기며 외출 나간 지 몇 달째. 어느 날 늦은 새벽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또 출장을 가게 되었고 안 자겠다는 애들을 겨우겨우 재워놓고 저도 이제 막 선잠에 들었는데 하필 그때 초인종이 울려대는 바람에 제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에 아기 키운다고 초인종 조심해달라는 안내까지 붙여놨는데 이 시간에 웬 미친놈이 아니고선 배를 누를까 싶더라고요. 아이들 뒤척이는 소리에 놀라서 금세 잠이 깬 제가 시계를 확인해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애들 챙기고 하다보니 저도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은 몰랐는데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신우이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죠. 누구는 자기 자식 돌봐준다고 여태 혼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팔자 좋게 놀다가 새벽녘에야 들어오는 걸 보니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했던 저는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신우이가 완전 술에 떡이 되어서는 웬 외간 남자 등에 엎여 있는 거 있죠?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남자 등에 엎여 들어온 신우이를 보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저를 마주한 그 남자도 저를 보고는 적지 않게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신우이가 집 주소만 불러주고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온 것 같았죠. 아가씨, 그쪽 누구세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저 지수 누나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나가 너무 취해서요. 집 주소를 부르길래 데려왔는데 여기 맞나요? 남자친구요? 그러게 유난히 때 빼고 광내고 다닌다 싶더라니. 나한테 자기 자식 맡겨놓고 자기는 밖에서 연애하고 다니느라 바빴구나 싶은 생각에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우이를 자기 여자친구랍시고 업고 온 그 어린 남자애도 짜증이 났죠. 신우이보다 몇 살이나 어린지 모르겠지만 20대 신우이를 누나라고 하는 걸 보니 그 친구도 나이가 많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나마 어린 친구가 정신머리는 있는 건지 밖에서 재우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별말 없이 신우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들여보냈어야 하는데 누나를 말리지 못한 제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뭐 그래도 직접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 보세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 잘 좀 챙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싸가지도 있는 것 같고 싹싹한 것 같아 보인다 싶었네요. 그렇게 신우이를 업고 온 남자친구가 떠나고 전 현관을 닫고 신우이를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취하긴 엄청 취했는지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화장은 다 지워지고 침까지 흘리며 잠들어 있는 신우를 보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 기가 막혔지만 취한 사람 붙잡고 한탄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그날 밤은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한참 자던 절 또다시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해가 밝기도 전에 절 깨우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제 휴대폰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 전화인가 싶어서 허둥대다 잠들어 있는 신우이 방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찾아봤더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더라고요. 저도 간밤엔 신우이 보고 복장 터져서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외박을 한 꼴이 되었더라고요. 신우이가 시댁에 미리 얘기를 했을 리도 없고 신우이가 외박을 했으니 시댁에서 걱정하셨겠다 싶은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죠. 야, 이 기집애야, 너 대체 어디야? 애는 어디 맡겨놓고 여태 집에 없어? 어머니, 저예요. 저 며느리요. 뭐? 너 지수 아니냐? 아니, 네가 왜 지수 전화를 받아? 지수 설마 니네 집에서 잤어? 네, 아가씨가 어제 아린이 맡겨두고 외출했는데 새벽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신나게 놀았는지 술에 너무 취해서 제가 그냥 여기서 재웠어요, 어머니. 아이, 그럼 넌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아니,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어제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하고 저도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어머니 걱정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걱정하지. 아니, 넌 네 자식 걱정 안 하니? 아니, 지수 걔가 거기 있으면 거기 있다고 너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전 아가씨가 진작 다 얘기한 줄 알았죠. 설마 말도 없이 새벽까지 술 먹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제서야 어머니 전화 받고 생각한 건데 나 참 세상에, 평소엔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던 애가 이럴 땐 또 왜 판푼이 짓이야? 동생이 철없이 군다고 너까지 그러고 있으면 되니?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머니, 아직 아가씨 안 일어나서요. 일어나면 술 깨워서 집에 보낼게요. 아린이는 네가 잘 챙기고 있는 거지? 그래, 지수 그 기집애는 술 깨면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넌 애들이나 잘 챙겨라.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술 취한 신우 재워줘, 조카 봐줘.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할 만큼 하고도 괜히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외박한 신우이 때문에 열이 받아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셨겠지만 만만한 게 며느리다 보니 저 혼자 욕을 먹는 게 억울했죠.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신우이 대신 시어머니한테 욕을 들어먹고 나니 신우이한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 기집애는 뭐가 잘못돼서 이러고 다니는 건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말이에요. 몇 달 동안 매번 신우이 때문에 곤란했던 절 돌아보자니 괜히 한숨만 나왔죠. 그 후로도 신우이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이 전 결국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서 먼저 일어난 아이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우리의 보기도 버거운데 시조카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신우이가 한참 만에 일어나서는 배가 고프다고 밥을 찾더라고요. 아, 머리 아파. 언니, 나 어제 여기서 잤어요? 아, 이불이나 좀 제대로 깔아주지. 바닥에서 자다 등이 다 베겼네.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전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겨우 삭히며 신우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이제 일어났어요? 술 많이 마신 것 같던데 머리는 어때요? 그러게, 나 어제 너무 과음했나 봐. 언니, 집에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나 해장 좀 해야겠는데? 저런 소리를 할 줄 알고 미리 끓여놓은 콩나물국을 내어주며 전 신우이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이 기집애가 지금 어제 일을 뻔뻔하게 모르쇠 하는 거지.
아니면 정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해장국 타령을 하는 걸 보면 염치가 없는 게 아니면 정말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했는데 신우이의 속은 저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전 어제 일을 조심스레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 근데 어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은 나요? 어제요? 그러게,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나 왜 집에 안 있고 여기 있어요? 그건 아가씨가 알겠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도 기억 안 나요? 아가씨 어제 새벽 2시 다 돼서 들어왔어요. 초인종 막 누르면서. 진짜 기억 안 나요? 새벽 2시? 어머, 그럼 내가 그때까지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나 엄마한테 전화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미 내가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간밤에 집에 없는 줄도 모르신 것 같던데 놀라서 아침부터 전화하셨더라고요. 내가 아가씨 일어나면 들여보낸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애들 밥은 먹였고요. 아,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줬구나? 역시 새언니밖에 없다니까. 고마워요, 언니. 근데 아가씨, 어제 누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지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데 집까지 어떻게 찾아왔나 싶어서. 누가 데려다 준 거 아니에요? 혹시 남자 생겼어요? 남자요? 남자는 무슨 남자? 내가 남자가 어딨어요. 아니, 애 엄마가 무슨 연애를 한다 그래요, 자꾸? 데려다 주긴 누가 데려다 줘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 나 택시 타고 왔을 거예요. 신우이는 저한테 남자친구의 존재를 숨기고 싶은 건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잔뜩 당황해서는 말을 더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순간 전 그런 신우이에게 제가 자기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제 내가 본 그 남자는 택시기사인가? 아주 젊던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택시 일하나? 누구요? 언니 누구 봤어요? 아가씨,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가씨 어제 고주망태가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잖아요. 내가 현관에서 방까지 옮기는 것도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불을 내가 안 깔아주고 싶어서 안 깔았겠어요? 꼼짝없이 물먹은 솜처럼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지. 근데 그런 아가씨가 진짜 자기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말로는 자기가 아가씨 남자친구라고 그러던데. 아가씨 이름도 알고 있고. 아, 누나라고 하는 거 보니 연하 같던데. 몇 살 연하예요? 아가씨 능력 좋네요.